자, 올해 한 해 잘 풀리시길 바라고 저희 위닝스탁과 함께 같이 풀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제가 첫 번째 매매한 종목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있는 이 안랩입니다. 음, 이 안랩은 뉴스가 나왔죠. 안철수 씨가 이제 돌아온다. 그 뉴스가 나와서 아침에 그 안랩과 써니전자 이런 종목들이 거의 지금 뭐 써니전자는 아침에 시가가 25.97로 시작이 됐고, 그렇게 이제 호재의 영향을 받아서 동시효과부터 갭 상승을 해가지고 출발이 됐죠. 그러니까 이것은 짝짓기 매매이기도 하고요. 예. 이 종목의 이제 매매 요소는 짝짓기. 그 다음에 이제 재료에 관련돼서 움직였으니까 또 재료 매매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것은 제가 하는 매매는 뭐 저의 비법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한번 연습을 하시면은 꾸준히 해보시면은 잘하게 되실 수 있는 뭐 그냥 비법 아닌 비법이고 그냥 주식 매매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왜 어려워하시냐면 이제 실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실제 시장에서는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안철수 씨가 이제 온다고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가가 뜬 거죠. 그리고 다른 종목도 함께 같이 떴어요. 그런데 이제 시가가 높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매수를 들어갈 수는 없죠. 네. 자, 예상대로 그냥 상한가를 갈 수도 있었는데 매물이 나왔죠. 예. 높게 떴으니까 매물이 나왔고, 자,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보통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삽니다. 여기서도 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거래량 늘어난 거 보이시죠? 이 거래량 늘어난 곳에서 사람들이 샀다는 거예요. 돌파가 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실제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이 기법을 통해서 매매를 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아주 말끔하게 여기까지 잘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뉴스도 나왔고 잘 가다가 가는 듯해서 가서 샀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끔하게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여기 이렇게 탁 꺾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어려운 점들을 어떻게 돌파를 했냐면 많이 해보니까 알겠더라 이거죠. 네. 많이 해보니까 이런 경우는 괜찮은 경우고 이런 경우는 별로인 경우다. 이런 것이 이제 구분이 되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성공을 빨리 하고 싶다 생각하시면은 당장 내일부터라도 하루라도 빨리 매매 연습을 시작을 하세요.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한 단면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턴에 관련된 거에 대한 한 단면이기도 하고 재료 매매에 관련된 짝짓기 매매에 관련된 모습을 한 단면을 보여드린 거예요. 예. 따라서 같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짝짓기 매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매수 타점을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결과가 좋은 경우와 좋지 않은 경우들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이것은 여러 번 해보시면서 그 방법을 찾아가시는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노하우가 형성이 됩니다. 오늘 새해 첫날이니까 제가 또 올해 좀 이 벽두에
새해 벽두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 매매라는 거에 대해서 주식으로 성공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가면 갈수록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만큼 이렇게 깔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으신 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주식 투자에 눈을 돌려서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 투자는 이 기술의 유무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정신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자, 초등학생이 대학생하고 만약에 싸움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싸워서 이겨야겠다라는 정신력이 투철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죠. 누가 더 주먹의 펀치력이 강하고, 누가 더 스피드가 빠르고, 누가 더 체격이 큰가. 애시당초 초등학교 1학년하고 대학생하고 싸우면 당연히 대학생이 이기죠. 그러면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그것은 뭐냐면 무모한 짓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모한 뭐랄까 용기를 감행해서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매매를 할 줄 아는 그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 와서 매매를 하면은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건데 단순히 어떤 정신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꼭 머리에 장착을 하시고 운 좋은 걸로 뭐 한두 번 이렇게 뭐 수익 내는 거 그런 것도 아니죠. 주식 투자는 오직 매매를 잘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게 됐느냐. 이 기술을 갖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렵긴 하죠. 뭐냐면 주식 시장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 방향성을 잡고 그 매매 훈련을 해 나가야 되는데,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죠. 그래서 주식 투자의 기술을 갖춰야지만 그 싸움의 기술을 익힌 사람만이 싸움터에 나가서 이길 수가 있어요. 싸움의 기술이 없는데 어떻게 싸움터에 나가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싸움의 기술을 익히고도 싸움터에 나가면은 이기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에요. 근데 기술조차 없는 사람이 가서 싸우면은 백전백패죠. 그래서 저는 이 주식 투자 기술, 매매 기술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기술의 유무차이다. 자, 제가 이게 이제 유료 강의가 아니지만 공개 방송이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만 가지고도 이게 상당한 내용들이에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 짝짓기 매매와 또 재료 매매, 이거 상당히 거의 매일매일 일어나고 거의 한 달에 뭐 대박주들이 거의 다 탄생이 됩니다. 자, 일단 단타 측면에서 이 안랩을 오늘 한마디로 눈치 빠른 사람들은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제 초보 시절을 되돌아보면은, 자, 주가가 재료를
받고 급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횡보를 하고 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문제점이 뭐냐면 초보자들은 흥미를 잃어버려요. 계속해서 저걸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라 흥미를 잃어버리고 어디 다른데 지금 가고 있는 종목 없을까? 그 종목에 가서 추격 매수하다가 거기 가서는 또 딱 추격 매수했다가 딱 걸려가지고 하락을 당해서 손절을 이렇게 봐버린단 말이죠. 그 사이에 이 종목은 상승을 해버려요. 이런 경험이 숱하게 많습니다. 결론은 그래서는 안 되겠죠. 네. 이 단타에서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조금만 늦게 사면은 추격 매수에 걸려버린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아마 안랩 쪽에 여기 지금 추격을 하신 분들 분명히 횡보 지점에서 상승하기 시작한 지점에서 너무 멀리 와 버렸죠. 예, 그리고 중간에 조정다운 조정도 없이 가파르게 상승했단 말이죠. 그러면 거의 10중 8구 추격이 되는 거예요. 추격이 되면 그 다음에는 조정을 당하게 되죠. 아마도 이제 이쪽에서 매매를 하신 분들은 써니전자가 좀 부러울 거예요. 예, 써니전자를 보시면은 여기는 상한가를 가가지고 써니전자 쪽으로 살 걸. 이제 그렇게 좀 아마 이제 좀 후회가 되실 거예요. 예. 그러나 괜한 후회죠. 예. 이 매매를 할 당시에는 제가 오늘 안랩을 매매해서 아주 생생하게 알고 있는데 안랩이 더 잘 가는 걸로 보였어요. 안랩이 더 중심주역인 것처럼 느껴졌고 제가 매도를 하면서 야 이러다가 이거 상한가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재료 매매 특성인데 재료가 나왔을 당시에는 그 한 몇 시간 정도는 그 재료의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와, 이 종목은 이거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뭐 몇 시간 지나고 또 하루 지나고 나서 보면은 생각이 바뀌게 돼요. 예를 들어 보면은 지난번에 그 대한항공 우선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대한항공이 한번 상한가를 이렇게 냈을 땐 매우 의미심장하단 말이죠. 바닥을 잡았고 그 다음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가족들 간의 분쟁이 일어나서 M&A 관련 테마주가 됐다. 그리고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상한가가 나왔을 당시에는 위에가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꿈에 부풀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날 올라갔고 좀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상한가가 재료를 받고 나타난 날 이 당시에는 이 매매하신 분이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재료의 내용에 머릿속이 푹 빠져가지고 와 이건 대박이다 라는 생각으로만 머릿속에 가득 차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이 주가를 보면은 이것은 이제 무엇을 뜻하냐면 제동이 걸린 거예요. 잠깐만 이게 이제 가족 간에 뭐 이렇게 M&A 싸움이 났다는 건 알겠는데 그냥 계속 이렇게 상승해도 된다는 말인가? 라는 그런 제동이 걸린 거죠. 그래서 매도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만약에 상승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리고 뭐 혹여나 이 세력이 확실하다. 그러면은 여기서 점상으로 날려버리죠. 그리고 나오는 매물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매수자들이 이제 그 생각이 좀 한마디로 좀 거시기 한 거죠.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날 뭐 추가적인 뉴스가 나온다던가 그러지 않으면 거의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항공 우선주는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재료에 대한 생각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꺼진 불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불타오르는 불도 아니고, 여기서 어떤 뉴스가 하나 딱 촉발이 되어져 준다면은 갈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는 조정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약간의 여운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저가를 못 깨고 있는 거예요. 그 불씨가 아직까지 살아 있는 거죠. 여운이 남는다. 자, 그래서 지금 써니전자를 사신 분들은 아마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꿈에 부풀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일 만약에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데 주가에 따른 어떤 반응을 보면은 그 대한항공 우선주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씨가 돌아온다라는 이 테마가 강한 건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급등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은 바로 대한항공 우선주처럼 이런 형태의 주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마 이제 기억을 떠올리시면은 이 작년에 이제 대한항공 그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상한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온 적이 있는데 이런 형태의 주가를 만들어 줄 때는 그 뉴스의 생각들이 사람들의 머릿속을 뒤덮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런 관련된 이런 종류의 뉴스가 처음으로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M&A 관련 이 뉴스는 두 번째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위력이 떨어졌다. 근데 여기서 주가를 밀어 올려 주려면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뉴스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냐면 이제 이런 쪽의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엉켜 계신 분들은 아마도 한번 눌러주고 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으로 여기서 지금 웅크리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뉴스가 탁 나와주면서 주가가 상한가를 치고 여기를 탈피해서 간다. 그러면은 손실 보고 계시던 분들이 수익을 내고 빠져나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자, 뭐 이토록 뭐 재료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료 매매에 관련된 그 매매 공부는 꾸준히 해보시라.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안내부로 이제 2020년 출발을 아주 산뜻하게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이런 류의 매매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것은 뭐냐면 좀 약간 좀 뻔할 반짜의 그 뉴스거든요. 그리고 안철수 씨 관련된 뉴스는 신선한 거예요. 매우 오랜만에 나왔고 그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차트로 보면은 이런 분차트의 이런 횡보는 뭐냐면 자, 너무 급등에 놀란 나머지 매물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주가가 견조하게 이렇게까지 지지가 되고 있죠. 이 시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좀 약한 종목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약간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무너져요. 이렇게 여기 돌파를 못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돌파를 하는 경우는 자, 이렇게 돌파를 해 나가면은 이것은 성공으로 가는 확률이 거의 한 7-80%가 되겠죠. 특히 이런 재료를 포함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다른 써니전자 같은 종목들과 함께 저쪽 동네 가나? 이쪽 동네도 가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12시 20분에 이 써니전자가 돌파가 일어났거든요. 여기는 1시 한 5분 정도. 그러니까
어, 여기는 뭐 한번 돌파하고 계속해서 돌파가 이제 1시 5분에 여기 또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동네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여기 사도 되겠구나. 그럼 저기가 움직이고 사람들이 사는데 내가 사면은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죠. 그러니까 저쪽에 뭐냐면 한마디로 컨닝을 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아마 이제 올해도 이런 안랩 같은 이런 케이스가 비일비재할 거예요. 정말 대중적으로 아주 초보자분들부터 다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 네. 그리고 이런 횡보할 때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돌파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도 잘 보시고, 단 너무 많이 올라간 경우에는 조정을 당하기 때문에 추격은 금지. 예. 특히 오후에 일어나는 추격 금지. 제가 작년에도 한 50번 정도 이상 말씀드렸죠. 자, 오늘 가장 이제 시장의 중심주는 이 안철수 씨 테마주였고요. 자, 그 외의 종목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스페코 한번 볼까요? 뭐 북한에서 신형 무기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급등을 했던 이런 스페코, 빅텍, 왜 오늘 이 종목들은 반응이 없었을까? 근데 이제 예전에 제 그 경험담을 제가 한번 들려드리려고 이 종목을 꺼냈는데, 제가 이런 뉴스가 있으면은 이 종목들이 상승을 하겠지 하고 미리 예상을 해서 산 적이 있어요. 근데 황당한 거예요. 주가가 안 움직여요. 예.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지금 매수하신 분들도 야, 북한에서 막 미사일 막 이제 막 보여주겠다 막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메인 뉴스로 나왔는데 왜 주가가 아무 반응이 없지? 그래서 그분들은 세력주 매매법을 배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뉴스가 나오고 그 어떤 뭐가 나와도 그거에 따라서 주식을 급등을 시키는 것은 세력이다. 왜냐하면 세력이 먼저 선도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빅텍과 스페코를 만약에 오늘 세력이 끌어올려서 상한가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아마 뉴스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북한의 어떤 신년사 뉴스에 따라서 이 방산업체 테마주 급등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런 뉴스가 나와서 급등했구나. 이상할 게 하나도 없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안랩의 이 시가 급등이잖아요. 자, 안철수 씨가 돌아오겠다고 트위터에 글을 남겼어요. 그런데 세력이 이 주가를 끌어올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시가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가는 세력이 만들어 놓은 시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실제 그것이 이 주가로 구현이 되는 거, 그것은 세력이 한 행위이다. 그럼 제가 아침에 이걸 딱 보고 세력이 끌어올려 놨구나. 그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은 뭐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고, 여기처럼 이 정도에서 잡아다가 상한가까지 이렇게 올리는 액션을 취할 때도 있어요. 그럼 내일부터 만약에 떨어진다.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만 물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들만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뉴스나 이 시세를 너무 믿은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계속해서 급등을 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좋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매우 애매한 어떤 예측 매매를 한 것이다. 단순히 추격 매매가 될 뿐이에요.
근데 한번 대박을 한번 잡아보자 라는 생각에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되고, 여기서 밀리게 되면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항공 우선주를 이쪽에서 사셔가지고 이렇게 물리신 분들 굉장히 황당하죠. 여기서 이렇게 물린 분들. 다행히도 다시 급등을 해서 올라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순간이 오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냥 계속해서 흘러버린다 그러면 빠져나올 구멍이 없어요. 저희 세력주 매매법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제 느끼셔야 될 거예요. 아, 시세를 그 자체로 그냥 단순하게 믿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서 이상한 생각의 프로세스가 작동이 된 거예요. 오늘 안랩을 여기서 사신 분들도 이상한 생각의 프로세서가 작동이 된 거죠. 정말 이상한 생각인 거죠. 안철수 씨가 돌아온다라는 트위터를 보고 주가가 움직였다. 내가 가서 샀다. 그리고 종가가 됐어요. 오버나잇을 해야겠다. 앞으로 잘 가겠지. 이런 생각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것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본인이 이제 이것이 더 갈 수 있다 라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떨어지면 단순히 물리는 추격 매수일 뿐인 거죠. 네, 안녕하세요. 불교등님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 결과를 한번 보시면서 느껴보시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라고. 자,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은 오늘 이 중앙에너비스가 좀 이제 눈에 많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너무나 이게 멋진 강상 패턴의 모습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고 있다. 누가 진짜 그려놓은 것처럼 움직이고 있다. 중앙에너비스의 이 상승도 이 세력이 끌어올린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횡보를 시키다가 이제 상한가로 그냥 밀어붙여 버렸죠. 이 지금 상한가가 나온 이 시점도 아주 묘하고요. 절묘하고요. 자, 과연 이번에는 계속해서 갈 수 있을지. 이런 데서 올라가다 보면은 그냥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상승한다고 다 계속 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는 정상적인 주가는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조정을 당합니다. 또 상승을 하면은 또 조정을 당하고. 그런데 이제 조정을 당하고 나서 여기에서 지지가 되고 또 재료가 나와주고 올라가고. 근데 이것은 뭐냐면 세력이 재료도 뿌리고 주가도 자기가 들어 올리고 한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세력 혼자서 원맨쇼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분 차트를 보면은 약간 좀 그러니까 헷갈리긴 해요. 이게 뭐냐면 이 상한가를 통해서 세력이 다 팔고 나갔나, 아니면 앞으로 더 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나,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가면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은 다 팔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세력주 패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거요. 이렇게 저한테 강의 들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요거. 자, 여기도 이제 향후 어떻게 될지 한번 또 기대가 됩니다. 자, 레이더님 질문, 지수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저는 지수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내려왔다가 이제 추세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수가 요 2600선 여기 있는데 뭐 이쪽으로 좀 접근 가능하리라 보고, 단지 이제 수직으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좀 공방전을 좀 펼치다가 떨어질 듯 하다가 올라갈 것이냐, 그런 거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수직 하강할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바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좀 횡보를 하면서 공방전을 펼칠 것이냐, 그런 지금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2020년 이 주가는 여기 2016년 있죠, 여기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이런 시점하고. 그러니까 보통 주가가 이제 이렇게 돼서 여기서 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가죠. 만약에 이제 여기 뚫는 시점은 이제 2021년에 이제 뚫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2016년 차트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다음 코스닥. 네, 코스닥은 지금 아마 이제 조금 더 코스피 따라서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때하고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렇게 추세 전환의 그 기본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다행스러운 것은 2018년에 이 하락하고 2019년에 하락을 아주 잘 해놨기 때문에 바닥을 잘 다졌어요. 2019년에 이제 손실 보신 분들은 좀 수익을 좀 내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실 것 같아요. 아마 2020년은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에도 그 초반에 상승을 딱 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지지가 되냐의 문제인 거죠. 지지가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락을 했다가 뚫고 올라왔을 때는 1차 지지에 성공하느냐, 그러면 거기서 이제 돌파가 일어나느냐, 위로 이제 슈팅이 일어나느냐, 그 문제입니다. 다. 여기도 지금 슈팅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윤곽이 나오면 되겠어요. 주봉이고요. 일봉을 보시면은 조금만 더 돌파해주면 쭉 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간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대표 주식인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많이 올라갔는데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추세를 유지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LG도 한번 볼까요? LG는 좀 주가가 움직이질 않아요. LG전자 뭐 이런 것도 나중을 생각을 해서 보면은 한 번쯤 회복일 수도 있는데, 워낙 회사 규모 자체가 그 비교가 안 되죠. 역시 대마가 났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 참 뭐랄까 유리함, 그것도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자, 대형주 보시는 분들도 한번 참고해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대형주는 보시는 분들 많이 와서 질문을 해주세요. 제가 세력주 위주로 많이 방송하니까 오셔서 질문하시면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초에는 이 안랩처럼 이런 어떤 뉴스에 따른 급등주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좀 재료나 어떤 테마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 좀 면밀히 살피시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내일 같은 장은 뭐냐면 이제 이 안랩 관련 테마주들이 내일 해가지고 어떻게 위력을 발휘할까, 그리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계속해서 상승각을 유지하면서 급등을 갈까, 아니면은 그냥 차전 속의 태풍으로 끝나버릴까.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바닥에서 깔린 이 시세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위에가 지금 텅 비어 있어요. 여기처럼 이렇게 전 고점이 짓누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뭐 거의 뭐 돌파하는 시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도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세가 나가는지 그것을 생생한 공부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급등을 한다, 그럼 오늘 잡으신 분들은 한마디로 대박을 잡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올해는 작년보다 좀 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정말 진전되는 어떤 모습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을 제가 방송으로 말씀드릴 것이며, 여러분들도 좀 올해부터는 조금 더 뭐랄까 좀 구체화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저하고 함께 긴 시간 동안 공부해온 그 실력이 바탕이 돼서 올해는 그것을 좀 펼쳐 보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앞으로 진보를 해 나가려면은 거기에 이제 뭐랄까 그 본인만의 어떤 딱 그 확고한 매매 방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매매 방식을 좀 구체화하실 수 있는 것을 얻으셔야 되는데, 가장 지름길은 뭐냐면 연습 매매입니다. 그날 하루하루 수익에 매달리시면 시간 지나가면 기억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꼼꼼하게 메모를 하시면서 연습 매매를 통해서 이 시장이 정말 좋은 실험체예요. 그래서 시장한테 이렇게 찔러보고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런 지금 써니전자 같은 이런 상한가를 만약에 상따를 하셨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를 이 실험을 통해서 실험을 해보셔야 돼요. 자, 저도 올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써먹으실 만한 거 괜찮은 모델들 많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짝짓기 매매와 뉴스 재료 매매에 대해서 또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감기 조심하시고요. 올해 제가 카페에도 글을 좀 올려놨는데, 여러분들 올해 다른 것보다도 두 가지, 건강하셔야지 주식 매매 잘 하실 수 있죠. 건강하고 그 다음에 주식 매매 기술을 습득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식 매매 기술 꼭 습득하셔서 주식 성공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는 어떻게 또 내일부터 또 금요일 또 주말이네요. 자, 잘 쉬시고 또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편안한 밤 되세요. 금요일 방송 마치겠습니다.